10월 4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 23일까지 소식이고요. 다음 달부터 기대되는 소식이 있죠.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저는 개인적으로 위드 코로나 하면 더 많은 확진자 생기고 많은 사망자가 생길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논어에 나오죠. 가장 마지막에 잃지 말아야 될 거는 신뢰다. 저는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득권도 마찬가지고요. 다 돈 앞에 노예예요. 예. 뭐 명예심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그냥 돈. 그리고 요즘에 MZ 세대 보면 극단적입니다. 뭐 미래가 없어요. 뭐 부모한테 재산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은행 돈 빌려서 쓰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MZ 세대를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정도는 뭐 흥청망청 써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잘 만나서. 나머지 한 400만 명 정도는 그냥 그 은행 돈으로 사는 것 같은데 뭐 미래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20, 30대들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그 중년의 모습으로 삶을 살지 걱정되는데 걱정보다는 오히려 뭐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당해봐야지 아니까. 아무튼 신문을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만 올라와요. 개빡 돈다 이거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거 하기로 해야 되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안 한 거죠. 그래서 형평성 논란에 이뤄지고 있고요. 오는 27일 내일부터죠. 그래서 전 금융권이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급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주택자는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요. 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납부일 이전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번부터 이제 가계부채 대책 방안이에요. 대책 예상안인데 결국 2023년까지 계속 돈줄을 줄인다. 대출을 안 한다 이 얘기고요. 더 무서운 얘기는 내년 7월부터 원리금 상한 들어갑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2023년까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DSR 일정은 재조정인데 좀 땡겼죠. 2024년까지 땡겼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 금융권도 1금융권 수준으로 이번에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질 개선 해갖고 금융권 고 DSR 비중을 축소, 그러니까 대출 줄인다는 거죠. 고소득 계층한테.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자본 추가 확충. 연말까지 전세대출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제외했고요. 금융사 자율화, 이제 전세값 증액 분만큼 전세대출. 이거는 금융사한테 맡긴 겁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DSR 단계적 도입인데요. 1단계는 2021년 7월,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6억 원 이상 초과는.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초과는. 그래서 대출이 안 되고 더 무서운 건 내년부터입니다. 2단계가 2021년 7월입니다. 그때부터는 총 대출 2억 원 초과. 요거 이제 그때부터 대출이 안 되고 DSR 적용해서 40%에서 2억 원 초과되면 이제 부분 상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유지를 하고요. 3단계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 초과 DSR 기준이요 40%.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돈 갚아야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2023년부터 폐지입니다. 이제 돈 빌릴 데 없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연 5%에 이제 바짝 다가섰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빌리면 한 7% 되고요. 6이나. 주택담보대출은 5예요. 많이 올랐죠. 최근 한 달 반 동안만 이제 0.5%포인트가 올라 대출을 최대한 끌어들여 집을 산 영끌족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당한 거죠. 멍청해서 당한 거예요. 이건 본인 탓해야 됩니다. 어쨌든. 집값 올라서 하지만 대출 어떻게 할 건데? 잔금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답이 나와야죠. 왜 남의 돈을 그렇게 쉽게 빌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부터? 다음 달이요.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미국 금리가 올리면 당연히 올리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0.25%, 그 다음에 0.5%포인트 오르면 연간 가계 이자 부담은 얼마나 되냐? 2조 9천억 원, 그리고 5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식에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돈을 많이 뺐죠.
매수를 했는데 은행권만 매도했습니다. 은행권만 매수했습니다. 은행권 관련된 주식을 매수를 했죠.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은행이 이제 자금이 충만하다 이렇게 보겠죠. 은행은 점점 확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뭐 여태까지 대출해준 사람한테 피 빨아먹는 거죠. 금리 쭉쭉 올려서.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는 6년 전에 3,000명대를 넘어섰고요. 매년 자영업자 자살자도 1,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년이죠. 자영업자가 한 1,000명, 944명, 그러니까 1,000명 정도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게 신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 특히 언론이요. 언론, 그 다음에 그 정부, 다 안 좋게 보고 있어요.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요. 경제난이 지속되면 2, 3년 뒤부터 급증할 우려도 있습니다. 급증하겠죠, 당연히. 자영업자의 지난해 3월 부채 비율은 195.9%, 같은 해 12월에는 238.7%로 상승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원금 이자 유예 없어집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유일없이 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은행주를 사들였어요. 집중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한 2조 6,869억 원 순 매도를 해갖고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도 돈 빼겠어요. 한국에서. 불안하잖아요. 신뢰도 없는 국가인데. 그리고 은행주를 외국인이 담는 이유는 뭐냐? 안정성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 봅니다. 참고로 저도 이거 좀 링크를 걸어놔야 되겠어요. 나중에 주식이 폭락장이 왔을 때 이렇게 KB금융, 신한, 우리금융에 한번 투자하게요. 이제 앞으로 회원비만 받아 챙겨 먹고 그 각종 핑계로 환불 안 해주는 결혼정보 회사는요, 계약이 이제 쉽게 되고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정보 업체가 돈만 받고 소개도 안 해주고 뭐 뒤로 미루고 환불도 안 해주고 이런 업체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국내 결혼 중개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자기가 일 안 했으면 돈 줘야지 이거. 아무튼 지금 가을 한파가 몰려오는 와중에 쌀쌀해지고 있죠. 그래서 캠핑용품이 많이 팔리고요. 특히 등유 페니터를 구매하라는 고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년 대비 163.2% 증가. 가을 캠핑용품도 매출도 87% 증가하고 있어요. 저도 서울 살면 맨날 캠핑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캠핑 자체를 싫어합니다. 군대에서 하도 그 밖에서 자버릇 해갖고 잠은 정말 편안한데 따뜻한 데서 자야 된다고 봐요. 화장실도 청결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캠핑은 하고 싶지 않아요. 돈 주고 가라도 안 할 거예요. 2080년이 되면요,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19년에 비해 3배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복지 지출 비율이 지금보다 3배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한 12% 차지하는데 복지 지출이요. 2080년 되면 36.5%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요. 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냐? 세금 더 걷어야죠. 그래서 현 수준보다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이 58.7% 늘어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야 되나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그리고 새는 돈만 없애면 이거 다 충당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회단체가 많아요? 사회단체부터 없애고요. 돈 새는 것부터 없애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해운업계의 환경 규제로 값비싼 저황유 사용이 의무화하면서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어요.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해운,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유류 할증료까지 오르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환경 규제가 더 심해지면 이 운임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물가가 더 오르겠다 이거죠. 우리는 수입 국가잖아요. 다 수입해서 하는 나라인데. 경마장, 박물관, 골프장,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운영을 안 했죠. 사실상 개점 휴업을 했는데 여기 임직원 임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그 공짜 들어가는 사람들이 뻔뻔합니까? 저는 다 이거 속가서 정리해야 한다 봐요.
자식 새끼들까지.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거나 제가 훗날 기득권이 되면 지금은 있지 않겠습니다. 다 물어가지고 책임을 전가시켜야죠. 거짓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시민들은 폐업 속출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힘들다 난린데 공공기관은 징하자입니다. 무풍지대예요. 지네도 돈만 올리고. 그러니까 나라 돈이 지네 돈이에요. 새끼들 보면. 그러니까 나라의 노비는 저는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준 돈으로 지네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좀 나라를 위해서 뭔가 명예심, 충성심, 국가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만 잘 살면 되고 돈 정리 한번 해야 돼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집값 고존을 외쳤죠. 근데 국민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듣지 않아요. 나라님들이 신뢰를 잃었잖아요. 국민에게 집 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본인은 경고를 했어요. 집 사지 말라고. 근데 국민은 말 듣지 않았는데 웃긴 건 뭐냐. 정작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미리 계산했어요. 집값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도권 집값이 5% 이상 오른다는 전망으로 반영을 한 거죠. 세금을. 얼마나 양아치입니까 이거. 위선적이고. 작년 보험 사기 가담자가 1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기꾼 공화국이죠. 대한민국. 최근 4년간 보험 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3조 3천억 원. 환수 금액은 1,20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수 안 됐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 쳐서 정말 등 따시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 자식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 먹으려고 하는 공무원, 경찰, 사법기관들도 너무 많고. 최근 4년간 적발된 보험 사기 인원은 35만 명, 4,078명입니다. 작년에만 9만 명, 8,826명이 적발됐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피해액은 한 8,985억 원. 사람 믿지 마세요. 주변에. 누가 친근하게 다가온다 믿지 마세요. 앞으로 3년, 4년간 다 사기꾼이라 보면 돼요. 우선 사람 1년 이상 지켜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옵니다. 사기꾼은 마음이 급해서 1년 이상 작업 못 들어가요. 역대로 손꼽히는 무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했는데 올해 7월, 8월 태양광 전력의 전체 발전량 기여도가 5% 이하예요. 그런데도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비리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제가 소설을 쓰면 CJ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기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0년 청년들이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몰리면서 청년 사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사장이지 사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편의점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카페나 밀키트, 프린트 등 분야에서 속속 등장하는 무인 매장, 프랜차이즈도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한 1, 2년 안에 많이 망하겠네요. 창업을 하고 싶으면 원래 남의 밑에서 저는 최소한 5년, 7년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장과 흐름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이 안 되니까 집안에 좀 더 돈 좀 있고 아니 뭐 대출해서 이렇게 창업하는 거는 저는 안 될 거라 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꿈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잘 되는데 마지못해서 불안해서 밀려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결혼도 집을 뭐 저희 이모죠. 이모 얘기예요. 주변 사람도 한 명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혼도 여자가 집에 있기 싫어서 부모님이랑 갈등 생겨갖고 그게 싫어서 남자 만나서 결혼한 경우는 분명히 결혼 생활이 불행하죠. 왜냐하면 도피에 의해서 결혼했으니까 똑같아요. 사업도 도피를 빙자해서 뭔가 사업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80% 망하지 않을까 봅니다. 515만 명 한국 골프 인구입니다. 근데 우리 2030은 미래가 없어요. 현재만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2030이. 2030 중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반 정도가 이상한 생각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뭐 2030 뿐이겠습니까? 30, 40대, 50대 미쳤죠, 다들.
미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 아무튼요. 2030은 115만 명인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골프가 대세 운동으로 자리 잡은 덕입니다. 골프웨어는 매년 10% 성장하고 있고요. 골프웨어 시장 한 6조 원 이상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우려하고 있어요. 경쟁 과외 치다 보면은 당연히 우려하고 있죠. 예전에 등산복도 한참 이러다가 훅 망했잖아요. 몇 개만 남고. 신세계 그룹 최상급 호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이 럭셔리 서비스와 고품격 식음 시설을 무기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거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대요. 업계에서도. 근데 이거 이용하는 새끼들이 누구냐?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호텔 이용 고객은 20, 30대 커플 비중이 가장 크고요. 친구, 아이 동반 가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호텔 비용은 남자, 여자 동일하게 돈 내는 거 맞죠? 남자만 내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가격이 얼마든지 최상급 호텔에서의 정업을 중시하는 젊은 럭셔리 고객이 몰린 결과라는 게 호텔 측 설명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지인과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가 부자라서 물려받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 돈 물려받았으니까 펑펑 쓰죠. 근데 옆에서 부모가 이렇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잖아요. 그래 은행 돈 빌려서 펑펑 쓴다는 거예요. 말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여파로 정작 여기서는 럭셔리 호텔은 잘 돼요. 근데 이제 소규모 호텔들은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올해 규모만 해도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 수준을 합니다. 계속 더 커질 거라 보고 있어요. 정부 세금 포탄에 지난해 증여 건수가 21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럽죠. 이거 부모님이 돈이 있어서 21만 명 애들은 증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26만 4,6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 증가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가 돈 모아서 제가 아파트 산 거거든요. 빚이 있지만 빚은 한 8천만 원 남았네요. 아파트 대출 빨리 갚아야 되는데 사업한다고 지금 안 갚고 있어요. 일부러요. 아무튼요. 증여받으면 부럽죠. 증여 자산 중 59.8%는 직계 좀비소, 그러니까 자식한테 돌아간 거고요. 배우자한테 3.2%밖에 안 줬어요. 저는 배우자한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은 키워주면 됐지 뭘 집까지 해줘요. 지난해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6만 30건으로 사상 최고치고요. 그리고 상속세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신고 인원은 1만 1,512명, 재산가액은 27조 4,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습니다. 국가면 좋겠네요. 세수만 올라가서. 금융기관에서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신용대출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은 망하겠는데요. 이들이 그 영끌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를 동시에 받은 사람 비중이 이제 전체 인원 중에 41.6% 집계됩니다. 올해 이제 집값이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지고요. 그 해당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사는 집이 올라서. 그래서 3,310명 정도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만 오른 거지 돈은 현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자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배제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한편 국가 장학금 규모도 꾸준히 감소해 2021년 올해 3조 4,853억 원입니다. 서울에 이어 수도권까지 팔자 심리가 강해지면서 향후 집값 향방이 주목됩니다. 이제 안 팔려요. 사람들 내놨습니다.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립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9주 만에 기준선이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0 이하로 떨어지면 팔자는 사람이 많고요.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자는 사람이 많은 건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나갑니다. 묶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대출금리도 내야 되고 내년부터 원금 상환 들어가야 되는데 안 팔리면 그거 어떻게 구합니까, 돈을?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5년간 335억 원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고요. 이 중에 179명은 아예 못 받았어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세금을 체납했잖아요. 그 아파트 집주인이.
그러면 나라가 이걸 공매 처분하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이 처분한 금액에서 세금 빼고 이제 주는데 세금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이런 법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많이 냈는데 성과를 못 봤어요. 작년 1년간 법인의 주택 매수가 4만 6천여 채가 됐습니다. 법인 업체가 엄청 많이 매수했죠. 근데 보니까 1억 원 정도, 1억 원 이하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에는 취득세, 중과 등 정부 규제가 상당히 피할 수 있으니까 1억 원 이상 이하를 많이 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강부가 설립한 건축사무소가 LH에서 총 588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년간 LH 일감 42건 싹쓸이 했습니다. 전 현직끼리 카르텔. LH 없애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인터넷 떠도는 거 다 내 거야. 안 돼, 내 거야. 그런데 뻔뻔하죠. 머리 쳐들고 다니는 거 보면. 이것도 LH 사건 싹 들어갔잖아요. 왜 이런 거에 분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그 칼 일본도 들고 그냥 목 내미고 팔 묶여서 목 내미고 눈 감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 대한민국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전 분노가 되는데. 분노한 제가 이상한 거죠. 2021년 신조어 내로남불. 그래서 뜻 LH가 하면 노후 준비, 남이 하면 불법. 코로나19가 장기가 하가 되면서 이제 학생들의 비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학원에 체중계를 사다 놨어요. 아이들 체중 확인해 보라고 휴게실에서. 그러면 은근 자극돼서 살 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2년간 비만이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4,878건으로 급증했고요. 초중고 학생도 당연히 비만이 올랐고요. 이 중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비만이 증가하는 이유는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과 그 다음에 저거겠죠? 운동 안 한 거. 앉아서 게임만 하나? 대전,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 기하 같은 이과 선택과목을 택한 학생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역할당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지역할당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과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도 지역할당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문재인 케어로 이거 적자를 못 맺구나요. 적자만 더 내게 했죠. 무슨 케어가. 그래서 지금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원래는 만료하기로 국고 지원을 만료하기로 했는데 1년간 한시 연장했고요. 이걸 다시 또 5년간 또 늦춘 상태예요. 그래서 건보 국고 지원액은 조금씩 늘어나 어느새 10조 원 넘어섰습니다. 난 건보료를 그렇게 내는데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외국인한테 혜택 주고 이상한 사람한테 혜택 주고 이거 건보료도 손 대면 돼요. 얼마나 비리가 많겠습니까? 건강보험료에. 그리고 건보료 안 낸 사람도 많고. 내년부터 직원을 유학휴직 보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1,320만원에서 870만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출산 장려하는데 돈은 줄어들고.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성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그냥 복지부 들어가야 돼요. 여성부가 있으면 왜 남성부가 없죠? 일단 저는 그러니까 조금 김대중 때부터죠. 편가르기. 남녀 편가르기 완전 미쳤다고 봅니다. 페미nism이 그때부터 생겼잖아요. 이 김대중 때부터. 자기네들은 고귀한 마냥 위선자들이면서 2100년 해수면이 최고 1.2%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 한반도 기온 상승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한대요. 그래서 세계 제빈도가 50년 새 5배 늘었고요. 2050년까지 되면 기온이 3도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GDP 18%가 감소 추산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 같아요. 특히 어디? 식품. 그러니까 식품 물가 올라간다 얘기죠. 식자재랑.
올해 상반기 미국 기업들의 랜섬웨어 피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피해액은 4억 1,600만 달러. 올해 42% 증가했어요. 그리고 68개 다른 랜섬웨어 변종도 발견했고요. 재무부가. 랜섬웨어가 뭐냐? 기업에 이제 해커가 뭐를 심는 거예요. 들어가고 심어갖고 아이디도 바꾸고 암호도 바꾸고 락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하는 겁니다. 너네 돈 주면 이거 락 풀어줄게. 암호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 예산 규모를 3조 5천억 달러에서 반 줄였습니다. 1조 한 9천억 달러로요. 근데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법인세 인상 계획을 좀 접고요. 그 대신 이제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고소득자 대기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개인 억만장자한테 집중하기로 한 것 같아요. 9.11 사태 이후 20년간 대테러 전쟁에 참전한 미국 장병들이요. 심각한 트라우마를 고통받고 있습니다. 20년간 한 7천 명 정도 죽었는데 스스로 자살한 장병은 3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전쟁 후유증이 되게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행위 자체가 가진 부정적 속성이 참전 장병들의 높은 자살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내놨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에 갔다 온 장병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좀 잘 기반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희생을 했는데 헌시짝처럼 버리는 거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해 한국 등 주변국들이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전직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습니다. 일본은 점점 강력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이럴 때마다 일본의 입김이 이 아시아에서 더 세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헝다가 급한 불을 껐죠. 근데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23일 지급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달러 채권화 이자를 지급해 채무 불이행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는데, 이거는 진짜 인공호흡기 단 거죠. 그래서 갚아야 할 채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헝다의 유동성 위기는 여전합니다. 다음 달 기대되고 있어요. 헝다 그룹 사태.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했을 때 전 세계 금리, 특히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나올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